자,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코앞에 둔 우리 중3 친구들. 이제 중3이라는 이름보다 예비 고1이 더 익숙하실 거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타이틀도 떨어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자, 시간을 멈추고 싶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때를 떠올려 보면 되게 불안하고 막막하고 걱정으로 가득했었던 그런 생각들이 나는데, 이 유튜브 댓글에 달린 여러분들의 반응만 봐도 얼마나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걱정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선행을 하느라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텐데, 앞으로 다가올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고등학교 선배들께서 실제 본인들이 겪은 그런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남겨주신 댓글들이 있어서 그 댓글들을 보면서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긴장감도 좀 줄어들 것이고 실제 고등학교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일단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간 진짜 존나 빠름. 지금은 못 느끼겠지. 유유. 나도 입학 전엔 시간 빠르다는 말 안 믿었는데 눈 뜨니까 고3임. 정신 차리고 알차게 보내세요. 또 고2로서 진짜 후딱 갑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제 고2 올라갔는데 시간 졸라 빨리 지나가니까 다들 후회 없이 보내길 바람. 진짜 중학교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시간 순삭됨. 눈 떠보면 고3도 있을 것 같음. 크크. 자,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 더 초조하고 더 긴장되고 더 걱정스럽겠죠. 선배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 해야 되는 공부의 종류도 많아지고요. 해야 되는 공부의 양도 많아집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뭐 동아리도 결정하고 뭐 상담도 받다 보면 곧 내신 기간입니다. 그 전에 학교에 따라서는 모의고사를 이미 쳤을 수도 있습니다. 내신 치고 좀 쉬려고 하면 수행평가에 각종 활동들이 쏟아집니다. 아, 그리고 정신 놓고 있으면 벌써 기말고사 기간이야. 그 사이에 아마 모의고사도 한번 또 봤을 거예요. 기말고사 치고 쉬려고 하면 그죠, 이제 생기부 마감하기 때문에 활동 마지막 정리하고 보고서 제출하고 수행평가 해야 합니다. 방학 때 놀 수 있어요? 2학기 거 준비해야 되고 1학기 거 복습해야 되고 그게 똑같이 2학기 때 반복되고 겨울방학이 옵니다. 순식간에 1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1학기가 지났을 때 내신도 애매해, 모의고사도 그렇다고 뭐 잘 본 것도 아니야, 생기부 활동도 내가 잘 챙길 것도 아니야,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이 다 찔끔찔끔만 되어 있는 경우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걸 알고 올라가는 것과 모르고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천지 차이입니다. 아예 올라가서 적응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올라가서 정신없이 당하다 보면은 그죠, 정신 차리면 1학기가 끝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고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사이사이에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또 모의고사라는 것이 올 거고 또 기말고사가 오고 끝나면 또 생기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될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올라갈 수만 있다면 다른 학생들은 정신없이 당할 때 내가 수립한 계획 속에서 그래도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있게 알게 된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준비하는 게 1+1+1에서 3이 아니라 한 1.5 정도만 준비하는 걸로 충분히 세 가지를 모두 커버할 수가 있어요. 다른 학생들은 세 가지를 막 개별적으로 정신없이 할 때 나는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스터디 코드에 다른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보셔도 좋고, 인터넷에 정보 많으니까 각각의 본질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를 뽑아낸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신없이 당해버려서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게 아니라 딱 내가 컨트롤하는 범위 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내신 관련 댓글입니다. 05다. 1학년 때부터 내신 잘 챙겨라. 나중에 후회함. 자, 05면 이제 대학교 가는 선배입니다. 고1 내신 망한 07은 울고 갑니다. 유유. 이제 고2 올라가는 선배들이고요. 후배님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고1 때 내신 미리미리 따놔야 2, 3학년 때 고생 안 합니다. 고1 내신 망한 사람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읽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1학년 1학기 내신 존나 중요하다. 1학기 때 적응 못해서 중학교 때 잘하다가 성적 떨어진 애들 많이 봤고 이때 혼자 열심히 하면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죠? 다들 당황하고 있을 때 딱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고1 내신 망했다고 무작정 정시 파이터 선언하는 거 진짜 허수들만 하는 짓입니다. 그게 저이긴 한데
진짜 후회 중 2학년 때 상승 곡선 타는 친구들 은근 많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기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 그죠? 아, 너무 부담스럽다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전략을 잘 짜고 올라가시면 좋겠죠. 이 선배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수시, 학종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인서울에 있는 명문대들을 기준으로 보면 수시 학종과 수시 교과가 거의 50%입니다. 이렇게 절반을 차지하는 걸 여러분들이 버리고 간다? 그죠.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합니다. 나중에 고3 돼서 내신 합산 등급 0점 몇 점 차이로 대학이 막 갈릴 수가 있어요. 내가 1학년 때 조금만 점수 높여놨으면 이 학교 갈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3학년 때 몰려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요즘에 정시도 많이 가던데요. 정시로 대학 많이 뽑던데요. 그죠? 정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정시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놓고 준비를 하긴 해야 됩니다만 수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나 되고 수시는 재수생 선배들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재학생들끼리의 싸움인데 정시는 한 해, 두 해, 세 해 위에 있는 이 고인물 선배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고인물 선배들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싸웁니다.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치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학생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수시 전형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주부터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 입학해서 첫 주에는 좀 쉬엄쉬엄하지 않을까, 오리엔테이션처럼 대충 선생님 소개하고 적당히 하지 않을까라는 환상과 착각을 하고 있을 텐데 첫 주부터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입학식하고 이제 바로 수업 들어가는데 수업 들어가면 진도 그냥 쭉쭉 나갑니다. 바로 쭉쭉 나가요. 바빠요, 고등학교.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막 수학 선생님 2번 들어와가지고 앞에서 진도 나가고 뒤에서 진도 나가고 정신없이 그냥 막 어버버하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뭐 모의고사도 한번 봤어. 그리고 뭐 동아리 활동이랑 뭐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5월 금방 와요. 첫 번째 중간고사 금방 옵니다. 근데 아까 선배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 3월, 4월 때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이 많은 진도를 내가 못 쫓아가다 보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망쳐버리고 의욕이 꺾이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되셔야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1학년 1학기 내신부터 치고 나가야겠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잘 준비를 할 수 있냐. 고등학교 공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영상 올려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내신 시험 범위도 안 나오고 교과서도 지금 없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룰 테니까 그 영상 한번 기다려 주시고 여튼 내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깔고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잘 대비하셔서 5월 달에 있을 첫 번째 중간고사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자 관련 조언입니다. 자, 이 야자 관련해서는 많은 선배들이 많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정말 야자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효용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골라왔습니다. 야자 의무 아니어도 꼭 해라. 집 가면 퍼질러질 거임. 친구들 꼬셔서라도 야자는 꼭 해라. 야자 진짜 추천드립니다. 제가 예비고일 때 아파서 선행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1학기 중간 때 진짜 점수가 안 좋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야자 계속 했더니 성적이 계속 팍팍 오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집중력이 진짜 안 좋은데 야자하고 나서 집중력이 3배는 좋아졌습니다. 집중력 안 좋은 분들에게 진짜 강추. 자, 이런 댓글 있었습니다. 야자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텐데 일단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선배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공부 집중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야자 안 하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겠다 아니면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계획은 항상 그럴듯하게 세웁니다. 그치만 여러분들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집에 가다 보면 독서실에 가는 길에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하다 보면 돌발 변수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죠? 편의점에 잠깐 들어갔다가 한참 이제 컵라면 먹다가 20분, 30분 그냥 지나가고 그런 경우들이 수두룩하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냐? 집에 가면 침대가 있고 TV가 있고 여러분들 유혹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독서실에 간다? 독서실에 가서 앉아서 칸막이 있고 공부하기 집중하기 좋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자기도 좋고 혼자서 휴대폰 하기도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나약합니다. 그래서 이 야자 시간처럼 강제적으로
학교에서 내가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그리고 학교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감독관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주변에 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공부 집중력과 의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딴짓을 안 하고 공부에 집중할 가능성도 더 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컵라면 먹는 그 시간들을 아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야자 시간은 그런 집중력과 공부 시간 확보 측면에서 일단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 공부에서 자습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고득점을 받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원에 의존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자습 시간을 확보하면 할수록 고등학교 공부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성적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습을 안 하고 그냥 학교를 하면 일반적으로 학원을 많이 갑니다. 그러면 수업을 하루 종일 듣고 또 수업을 듣고 하다 보면 집에 가서 자습하는 경우 거의 없죠. 집에 가면 피곤해서 쓰러져 자기 바쁜데, 이렇게 야자 시간을 활용해서 이 자율학습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들 고등학교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습 시간 확보하는 측면에서 너무 야자가 좋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요. 야자가 왜 중요한데요?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기니까 아까 추천드린 이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시간 효율성 측면인데요. 여러분들이 은근 오가면서 길에서 버리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 똑같아요. 근데 저 독서실을 간다, 학원을 간다, 중간에 이동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이동하고 내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열한 다음에 다시 집중하기까지 드는 시간들,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들 겁니다. 그런 시간들만 아껴도 한 달에 30시간 될 거고 1년이면 200시간, 300시간이 될 거예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 한 과목에 대한 인간 컬이 다 탈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학교에 있는 게 지루하겠지만 학교에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서 시간 낭비되는 것들을 줄이고 자습 시간을 확보한다면 여러분들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야자 반드시 한번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댓글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대로 하면 상위 40% 안에 들어감. 06인데 수액만 잘 챙겨도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등학교 생활 2분 요약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거기 보면 내신, 수행평가, 모의고사 때문에 바쁘다, 방학 때 선행학습하고 복습하느라 바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는 것만으로 상위 40%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안 하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기만 하면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정도면 여러분들은 이미 고등학교 공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욕심은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내가 그냥 하기만 해도 절반 이상은 하는구나, 절반은 깔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그런 생각도 없고 지금 이 시간에조차 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부담감과 걱정 없이 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걱정과 불안감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 고등학교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적응을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너무 겁먹지 말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참고해서 잘 대비를 하시면, 그리고 스터디코드에 올라와 있는 다른 영상들 참고하셔서 내가 올라가서 해야 되는 그런 공부, 시험에 대한 본질을 잘 알고 전략을 미리 잘 짠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고등학교 생활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잘할 수 있었을지 불안했지만 어쨌든 가가지고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했고, 또 결국 저는 서울대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예비고1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인드, 또는 예비고1을 넘어서 우리가 수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버려야 하고 바꿔야 하는 마인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